또 질문. 결혼, 육아, 이사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상황입니다. 다시 취직해야 되는데 중간에 쉰 기간 때문에 용기가 나질 않네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다시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이게 네. 사실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게 저는 결혼도 하고 육아도 했지만 네. 경력이 단절된 적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애 낳기 전날까지 출근하고 애 낳고 조리원으로 넘어가면서 네, 네. 옆구리에 노트북 끼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 되게 네,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라져야 될 워킹맘 중에 하나거든요. 워킹맘의 네, 네.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그렇기는 한데 네, 네. 제가 이거 되게 네. 약간 좀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말이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가정 문제로, 그러니까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저도 남자분들도. 이제 뭐 남성분 네. 면접 봤는데도 뭐 아버님이 아프셔서 뭐 네, 이런 네. 가정적인 네. 문제로 사실은 이게 좀 경력이 좀 쉬신 분들도 조금 있고 한데.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일하기로 하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고, 네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으면 내가 일을 할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네네. 이제는 남편도 있고 그쵸. 아이도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여서 네. 일을 다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우선 되게 중요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아이를 봐줄 누군가, 네. 내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갈 수 있는 어딘가, 아니면 네. 나를 도와줄 남편이건 뭐건 어쨌든 내가 전처럼 혹은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뭐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뭘 하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실 1순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없이 그냥 뛰쳐나오면 무조건 다시 들어가요. 몇 개월 안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1번이고, 2번은 제가 면접을 보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흔히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특히 경력 단절, 네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경력 단절 부정적이고, 특히 결혼, 육아 이거 진짜 크리티컬하다. 왜냐면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많은 거거든요. 준비 안 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근데 제가 와 저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아이가 둘인 엄마셨어요. 네. 큰애가 중학생, 둘째가 6학년이었어요. 딸 둘인 엄마셨는데 제가 그 자기계발 같은 걸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그분이 딱 이거였거든요. 경력 단이 한 5년 이상 단절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애들이 꽤 커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해야 되는 8시 전까지 4시간 동안 뭔가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이를 보내놓고 집안일을 좀 하는 편이어서 자기한테는 그 해가 없을 때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개발을 그 공백기 동안 쭉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런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는 오히려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다 훨씬 절박하고, 그쵸. 결혼을 했는데 육아와 출산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보단 훨씬 안정적인 후보자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력 단절을 좀 불편해하는 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적응할 수 있을까도 있지만, 단절되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남들은 이만큼 성장한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사실은 좀 기업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그렇게 경력이 단절됐다면 지금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정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시작하고 이직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내가 나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나 자기 개발을 얼마나 빡세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정말 정말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새벽 4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되게 경건하게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웬만한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애가 셋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다들 와 정말 빡세네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분한테는 애 셋이란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신다는데 그래서 막, 와 대단하시네요 이러다 말았던. 경력 단절은
사실은. 경력 단절돼서 헤드헌팅으로는 잘 많이 안 오시죠? 저희는 아무래도 공채로 하는 분들보다는 그쵸. 더 좋은 분을 드려야 된다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데, 그냥 이제 헤드헌터로서 조금, 저도 이제 외부 강연이나 컨설팅 할 때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저희는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딱 받을 때 그냥 탈락 이렇게만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 탈락엔 되게 많은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그냥 채용 자체가 홀딩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진행되던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계속 서류 제출하시면서 이제 안 되시면 계속 내상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 탈락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 제가 신입들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마지막에 특강하면서 네. 마지막에 성공하는 네. 법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그 불합격의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자가 결국에는 네. 합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인사 담당자건 취업 전문가들이건 네. 다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자신감을 유지하는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만큼 불합격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냥 제가 신입들한테는 솔직하게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시즌에 많게는 진짜 한 30개에서 50개를 지원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3개월에 30개를 지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 합격하면은 취뽀한 거잖아요. 3일에 한 개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누가 그렇게 정률적으로 떨어뜨려 주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10개 우수수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평소에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 방법이 없더라도 네. 취업이나 이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합격 스트레스를 만드시는 게, 저는 취업 준비를 되게 오래됐지만, 네. 제 친구 중에는 네. 자기 떨어뜨리는 회사에게 네. 불이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불이익을 깨치는 걸로 스트레스를 뭐 푸는 애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네. 그 친구가 SKT 인적성 네. 떨어진 날 통신사 KT로 바꾸고,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소심하게 복수하시네요. CJ 떨어진 날 막 올리브영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면 사실 네네. 나쁜 건데. 아, 네. 뭐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네. 아니면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떨어지면 영화 네. 한 편을 보겠다 막 이렇게 또 해놓고, 저희 선배 오빠가 영화 보는 걸로 스트레스 풀었는데, 네. 정말 그 선배는 추석 특선 다 보고 나중에는 볼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 네네. 시즌에. 네. 그래서 진짜 막 저기 무슨 막 그런, 왜 어르신들 영화 보는 옛날 영화관 있잖아요. 네네. 심야 세계 연달아 아, 하는 네네. 막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 했어요. 너무 네네. 많이 떨어지니까. 아프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네.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훨씬 더 네. 중요한 나에게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사전 질문 너무 못해서 네. 큰일이다. 근데 사전 질문 주신 분 중에서도 이직 준비하려고 하는데 희망과 용기를 달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부장님이 왜 네. 명분이 중요하고 네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네. 그걸 제외한,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막 저 의미 없는 얘기 같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결국에는 기술이거든요. 하다 보면 늘어나는 네네. 것들이고, 네.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거는 없어서, 네. 저도 보면은 이직 명분 되게 명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되게 뚜렷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단축시키는 기술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결국엔 다들 이직 성공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성공하고, 사실은 첫 번째 이직에선 실패하더라도 빨리 피버팅해서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래서 이직 자체 생각보다, 저도 사전 질문 받으면서 약간 이직 자체의 공포가 되게 크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엔 이직 시장이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인더스트리는 수영 못하고 뛰어들어도 남이 건져주거든요. 그래서 그쵸. 난파선에서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지기 전에 누가 이렇게 건져주는 인더스트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랑 전기차가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떨어지면 개발자다 하고 이렇게 건지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그렇게 건져지는 인더스트리도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망망대해는 아니어서 그 공포는 많이 안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